안녕하세요. 옛 이야기 방방곡곡을 찾아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옛 이야기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애청해 주십시오. 옛날 어느 가난한 농촌 마을 이야기입니다. 월서는 20살에 가난한 농가로 시집을 왔어요. 시댁은 논두마지기만 가진 가난한 집안이었지요. 시아버지는 60이 넘어 허리가 굽었고 남편은 몸이 허약해 방에만 누워있는 신세였어요.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식구는 총각인 시동생뿐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 논 하나로 먹고 살았단다. 시아버지는 첫날 밤 이렇게 말했어요. 월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좁은 방을 둘러봤지요. 벽은 금이가 있고 부엌에는 쌀떡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집안을 일으켜야겠어. 이대로 살면 평생 가난뿐이야. 월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지요. 봄이 오자 시아버지와 시동생은 논에 나가 모를 심었습니다. 월선도 따라 나가 모내기를 도왔지요. 아버님, 이 논에서 쌀이 얼마나 나오나요? 월선이 물었어요. 글쎄, 잘하면 6섬, 못되면 4섬이지. 그나마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이라 수확은 하늘에 달린 거지.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대답하는 거였습니다. 여름 내내 떼약볕 아래서 김을 메고 가을이 되어 추수를 했습니다. 그의 수확은 겨우 5섬이었어요. 이걸로 겨울을 나고 내년 봄까지 버텨야 하니 원.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월서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지요. 논두마지기에서 100섬을 거두겠어요. 다음날 아침 월선이 말했어요. 시아버지는 국을 부물범을 했고 시동생 만서는 형수님 미쳤소? 하며 고개를 흔들었지요. 며느라가야, 그게 어찌 가능하단 말이냐? 시아버지가 황당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월서는 단호하게 답했지요. 만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자 주제에 농사를 한다고 100섬이라니 참나 허황된 꿈이지. 하지만 월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월서는 마을 어르신을 찾아다니며 농사 이야기를 들었지요. 장터에도 나가 다른 고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느 논이 가장 수확이 많습니까? 어떤 벼가 가장 튼튼합니까? 사람들은 신기한 듯 월선을 쳐다봤지요. 겨울 내내 월선은 정보를 모았습니다. 시아버지는 저거 참 별난 며느리 라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속으로는 기특하게 여겼어요. 봄이 되자 월선은 장터로 나갔습니다. 장터 한편에서 노스님이 탁발을 하고 있었지요. 도력이 깊어 보이는 노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월선이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노스님이 차애로운 눈빛으로 물었어요. 논두마지기에서 수확을 늘리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월선의 질문에 노스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같은 땅이라도 씨앗을 가려 심으면 수확이 달라지지요. 씨앗을요? 월선이 눈을 반짝였어요. 그렇습니다. 병에 강한 씨앗, 가뭄에 강한 씨앗, 빨리 엿무는 씨앗, 알이 굵은 씨앗이 모두 다르지요. 노스님의 말에 월선은 무릎을 쳤어요. 어디서 좋은 씨앗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며
농부들에게 얻어보시지요. 월서는 철을 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마을 서당 훈장은 한양에서 온 양반이었어요. 훈장님, 농사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월선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훈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요. 여인이 농서를 읽겠다니 참 기특하오. 훈장은 서가에서 낡은 책 한 권을 내밀고는 이것은 농사직설이라는 책이요. 내 빌려드리겠소. 월서는 감사 인사를 하고 책을 받아와서는 밤마다 호롱불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거야, 이거. 월서는 삼모작이라는 농법을 발견했어요. 한 해에 3번 농사를 지으면 수확이 3배가 되겠지. 월서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느 봄날 월서는 나무를 캐러 뒷산에 올랐어요. 산등성이를 넘어가다 맑은 물소리를 들었지요. 이게 무슨 소리지? 월선이 소리를 따라가니 작은 계곡이 나타났어요. 물이 콸콸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이 물을 논으로 끌어올 수 있다면? 월선은 땅을 살펴봤어요. 계곡에서 논까지 거리는 300보쯤 되었습니다. 여기서 도랑을 파면 물이 흘러갈 것 같아. 월선은 나뭇가지로 땅에 선을 그어봤어요. 경사가 완만해서 물길을 내기에 적당했지요. 집으로 돌아온 월선은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3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에? 3가지 방법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 시아버지가 관심 있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첫째, 여러 고을의 벽실을 구해 가장 좋은 것을 골라내겠어요. 둘째, 한 해에 3번 농사를 짓겠어요. 셋째는요, 산 너머 계곡물을 끌어오면 가뭄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월선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시동생 만서는 허튼 소리! 라며 비웃었지요. 말이 돼요. 조상 대대로 해온 방식이 있는데요. 만서가 핀잔을 주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어찌 안 된다고 하십니까? 월선이 당당히 맞섰지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좋다, 한번 해보거라. 가난을 면하는 일이라면 해봐야지. 봄이 오자 월선은 보따리를 챙겼습니다. 며느라가야 어딜 가려느냐? 시아버지가 물었지요. 씨앗을 구하러 장터에 가보려고요. 월선은 인근 고을 장터를 하나하나 돌아다녔어요. 아주머니, 그 벽시 조금만 파시겠어요? 이 벽시는 어느 고을 것입니까? 농부들은 팔기도 하고 덜어 나누어도 주었지요. 일주일 만에 월선은 10고을의 벽시를 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월선은 논을 10구역으로 나눴지요. 저 집 세댁은 대체 뭐 하는 거야?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습니다. 구역마다 다른 씨앗을 심어보려고요. 여자가 농사법을 바꾼다고? 여인이 별일을 다 하는군 그래?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어요. 월선은 개의치 않고 구역마다 다른 씨앗을 심었지요. 모내기가 끝나자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제 하늘만 바라봐야지. 천수답이니 말이야. 하지만 월선은 매일 논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구역에 뭐가 빨리 자라는지, 어느 구역이 병에 강한지
꼼꼼히 적었지요. 장마가 시작되자 변화가 나타났어요. 어떤 구역의 벼는 늦게 자랐고 어떤 구역은 푸르게 잘 자랐지요. 저 구역벼가 가장 튼튼하고 빨리 자라는구나. 월서는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마을 양반 지주가 논을 지나다가 멈춰섰지요. 이게 무슨 꼴이냐? 논이 조각보처럼 나누어져 있구만. 지주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씨앗을 시험해보는 중입니다. 엥? 여자 주제에 농사법을 함부로 바꾸다니 해괴한 일이 아닌가? 지주는 화를 냈습니다. 조상대대로 내려온 농법을 어지럽히면 마을에 재앙이 오느니라. 지주는 돌아가며 으름장을 놓았지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논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물이 안 들어오다니. 월선이 물길을 따라가 보니 지주 양반의 하인들이 물꼬를 막아 놓았어요. 아니, 왜 물을 막았습니까? 주인 어르신 명령이요. 농법을 함부로 바꾼 죄값이지. 하인들이 비웃었어요. 월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참았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 밤 월선은 물동이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우물에서 물을 길어 논까지 날랐지요. 1번, 2번, 10번, 20번. 달빛 아래서 월선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이튿날 아침 시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지 않느냐? 제가 했습니다, 아버님. 월선이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밤새 물을 길어 날랐단 말이냐? 시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괜찮습니다. 벼를 살려야 하니까요. 월선은 미소를 지었지요. 그날부터 매일 밤 월선은 물을 날랐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마을 아낙네 몇 명이 나타났어요. 저 지주 양반 정말 심하군. 자, 우리도 좀 도와줍시다. 아낙네들이 함께 물을 길어 날랐지요. 한 달이 지나자 지주도 포기했어요. 저것들 참 끈질기구나. 지주는 중얼거리며 물꼬를 열어주었지요. 여름이 끝나갈 무렵 월선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 구역의 벼가 유난히 튼튼하게 자랐지요. 이 3가지 씨앗을 내년에 함께 심어야겠어. 월선은 그 구역의 벼를 따로 표시했어요. 가을이 왔습니다. 다른 구역보다 그 새 구역의 수확량이 2배나 많았고 수확 시기도 빨랐어요. 이럴 수가. 정말 벽시가 달랐구나, 달랐어. 시아버지가 감탄했어요.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렸지요. 저 집 며느리 뭔가 아는 게 있어. 정말 그렇군. 우리 집 벼하고는 다르니 말일세. 그거 참. 월선은 그 벽시를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내년이 진짜 승부야. 더 열심히 연구해야 해. 월선은 다음 계획을 준비했지요. 겨울이 지나고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월선은 작년에 고른 벽시 중에 가장 빨리 자라고 알이 굵은 벽시를 준비했지요.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물길을 먼저 열어야 해. 물이 생명줄이거든. 월선은 뒷산 계곡을 다시 찾았습니다. 계곡에서 논까지 땅을 살피며 걸었지요. 여기서 여기까지 도랑을 파면 되겠어.
월서는 나뭇가지로 표시를 했어요. 마을로 돌아온 월서는 젊은이들을 찾아갔습니다.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 마을을 위해서랍니다. 무슨 일인데요? 청년들이 물었지요. 산 너머 계곡물을 논으로 끌어오려 합니다. 월선의 말에 청년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어요. 그게 정말 가능합니까? 함께 하면 됩니다. 힘을 합치면 돼요. 월선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5명의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부터 도랑 파기가 시작됐습니다. 월선과 청년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땅을 팠지요. 여기는 조금 더 깊게 파야 물이 흐를 거예요. 월선이 지시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며느리가 남정네들을 부려 산을 판다는군요. 마을 사람들이 구경을 왔지요. 지주 양반도 소식을 들었어요. 네, 여자가 감히 마을을 휘짓고 다닌단 말이냐? 지주는 벌떡 일어나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당장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지주가 소리쳤지요. 왜 그만둬야 합니까? 월선이 당당히 물었어요. 물길을 함부로 바꾸면 산신령이 노하신다. 지주가 억지를 부렸습니다. 마을에 재앙이 올 것이다. 너희들이 책임지겠느냐? 지주의 말에 청년 몇몇이 불안해했지요. 재앙은 무슨 물만 끌어올 뿐입니다. 억지십니다. 월선이 단호히 말했습니다. 여자 주제에 남자들을 부리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지주는 다른 이유를 들이댔지요. 이분들은 마을을 위해 일을 돕는 건데 무슨 상관입니까? 월선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주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어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 보자. 재앙이 오면 네 책임이다. 지주는 욕을 퍼붓고 돌아갔지요. 그날 저녁 청년 2명이 찾아왔어요. 월선댁, 우리는 이제 못 돕겠소. 미안합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월선이 물었지요. 집에서 말립니다. 재앙이 온다고요. 청년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알겠습니다. 괜찮아요. 월선은 웃으며 보냈지요. 그날 밤 집안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 만서가 말했어요. 마을에서 우리 집을 손가락질합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수군거려요. 시동생 만서는 불평을 늘어놓았지요. 만서야, 그래도 참아야지. 논을 위한 일이지 않느냐? 시아버지가 달랬어요. 참긴 뭘 참아요? 에이, 여자가 설치니 집안이 웃음거리가 되잖아요. 만서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월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분란을 일으켜 미안해요. 하지만 이 일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월선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쳐다봤어요. 내가 허락한 일이다. 한번 믿어보자. 시아버지의 말에 만서는 방을 박차고 나갔지요. 다음 날부터 월서는 혼자서 도랑을 팠습니다. 남은 청년색과 함께 땅을 흘렸지요. 힘들지 않으십니까? 한 청년이 물었어요. 힘들지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요. 월서는 괭이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자 도랑이 절반쯤 파졌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되겠어요. 월선이 격려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누군가 도랑을 메어놨어요. 이게 대체 누구 짓이에요?
청년들이 분노했어요. 다시 파면 됩니다. 월서는 침착하게 다시 괭이를 들었지요. 이틀 밤을 새워 다시 팠어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도랑이 완성됐지요. 자, 물을 터트립시다. 월선이 외쳤어요. 청년들이 막아둔 흙을 걷어냈습니다. 콸콸콸. 계곡물이 도랑을 따라 흘러내렸지요. 물은 논까지 힘차게 달려갔어요. 됐다! 정말 됐어요! 청년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지요. 저것 봐라! 정말 흐른다! 물이 흘러! 재앙은 무슨 물이 들어오잖아! 사람들은 감탄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월선의 부르뜬 손을 보며 말했습니다. 며느라가야, 내가 복이 많아 대단한 며느리를 얻었구나. 시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났습니다. 월선은 희망에 찬 얼굴로 말했어요. 한 가지 실험은 성공했어. 제일 빨리 자라고 알이 많고 빨리 수확할 수 있는 벽실을 고른 셈이야. 그리고 월선은 곧바로 논에 보리씨를 뿌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지요.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논에 보리를 심다니. 추수가 끝났는데 왜 또 씨를 뿌리요? 논에 보리라니 정녕 미쳤어? 저는 한 해에 3번 농사를 지으려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농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우린 조상대대로 한 번만 농사 지었소. 월선은 개의치 않고 보리를 심었지요. 겨울이 오자 보리는 눈을 맞으며 자랐습니다. 시아버지도 감탄했어요. 신기하게도 보리가 참 잘 자라는구나. 시동생 만서도 변했습니다. 변화하는 논을 보고도 감탄했지만 형수의 피나는 노력에 고개가 수그러진 것이었지요. 만서가 월선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형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아요. 다 이해해요. 월선은 따뜻하게 말했어요. 봄이 되자 보리가 익었습니다. 황금빛 보리밭을 보며 마을 사람들이 감탄했지요. 정말 보리가 됐어. 한겨울에 심은 게 이렇게 자라다니. 월선은 보리를 거두고 곧바로 모내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골라둔 제일 빨리 자라는 벽실을 심었지요. 이제 여름 농사가 시작이에요. 월선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논에는 새로 연 물길에서 물이 콸콸 흘러들였습니다. 물 걱정은 이제 없겠구나. 생명의 물이야, 물. 시아버지가 흐뭇해했어요. 만서도 이제는 열심히 월선을 도왔어요. 형수님, 제가 김을 매겠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가족이 하나가 되어 일했지요. 여름 내내 벼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신기한 듯 구경을 왔습니다. 저놈 벼가 유난히 튼튼하구먼. 우리 벼하고 달라. 월선 땡동사가 정말 다르네. 부럽다, 부러워. 사람들은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여름이 무르익어 갔습니다. 월선의 논은 다른 논보다 벼가 훨씬 튼튼했고 빨리 자랐지요. 월선은 매일 논을 돌보며 관찰했어요. 그런데 7월 중순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구나. 시아버지가 하늘을 올려다봤지요.
비가 사흘 밤낮을 퍼부었어요. 마을의 다른 논들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다! 논이 잠긴다! 물이 넘친다, 넘쳐! 농부들이 허둥댔지요. 월선의 논도 위험했어요. 물이 점점 차올라 벼를 덮을 듯 했습니다. 물을 빼내야 해요. 월선이 외쳤어요. 어떻게 빼내느냐? 이 넘치는 물을.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도랑을 이용하면 돼요. 월선은 삽을 들고 뛰어갔지요. 도랑 옆에 배수로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여기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만서와 시아버지도 함께 땅을 팠어요. 밤새도록 비를 맞으며 일했지요. 조금만 더. 월선은 지쳐도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배수로가 완성됐지요. 넘치는 물이 배수로를 따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됐다! 물이 빠진다! 물이 빠져! 시아버지가 환호했어요. 하지만 월선은 쉬지 않았습니다. 물 높이를 계속 조절해야 해요. 월선은 도랑과 배수로를 오가며 물길을 조종했지요. 너무 많이 빠지지도 너무 적게 빠지지도 않게 조절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저기 좀 봐. 월선댁 논만 멀쩡하다더니 정말이네. 대체 어떻게 한 거야? 사람들이 물었지요. 도랑에 배수로를 만들었어요. 월선이 설명했습니다. 물이 넘치면 배수로로 빠지고 부족하면 도랑에서 채워지지요. 농부들은 감탄했어요. 우리도 좀 도와주시오. 배수로를 어떻게 파야 하오? 월선은 지쳤지만 일어섰어요. 제가 가서 도와드릴게요. 이틀 동안 월선은 마을론을 돌아다니며 배수로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마을 부녀자들도 하나둘 나와 도왔지요. 월선댁 고맙소. 덕분에 우리 논도 살았어. 사람들은 고마워했어요. 장마가 끝나고 해가 떠올랐습니다. 월선의 논은 피해 없이 무사했지요. 다른 논들도 배수로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어요. 이제 벼가 잘 익을 거예요. 월선은 안도했어요. 8월이 되자 벼이삭이 패기 시작했습니다. 월선의 논은 다른 어느 논보다 이삭이 무거웠지요. 그거 참 빨리 자라면서도 알이 얼마나 굵은가. 시아버지가 이삭을 손에 쥐고 감탄했어요. 9월 초순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선의 가족은 낫을 들고 논으로 나갔지요. 베어낸 벼는 보통 벼의 2배는 무거웠어요. 이거 보통이 아닌데요. 쌀이 많이 나오겠어요. 만서의 기쁨에 찬 외침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구경을 왔지요. 저것 좀 봐. 우리보다 한 달은 먼저 벼를 베잖아. 벼이삭이 저렇게 무거울 수가. 대단하다, 대단해.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추수를 했어요. 타작을 하고 나니 쌀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며느라가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가마니를 세어보니 80섬이었어요. 80섬. 작년에 10배가 넘어. 10배. 하하하하하. 만서가 소리쳤어요. 아직 메밀이 남았지요. 이제 메밀을 심어야지요. 월선이 말했습니다. 뭐? 메밀? 얘야, 뜬금없이 메밀이라니? 조금 이따 보리를 심어야지.
월선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메밀은 쉽게 뿌리고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작물이랍니다. 아니, 그럼 메밀은 언제 수확하느냐? 우리 벼를 빨리 수확하는 품종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 메밀을 심기 위해서지요. 월선은 추수가 끝난 논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지금 파종하면 11월이면 수확할 수 있을 겁니다. 월선의 말에 시아버지는 입을 떡 벌렸습니다. 아, 그렇다면 메밀을 수확하고는 바로 보리를 심는다는 말이렸다? 네, 아버님. 이렇게 하면 한 해에 3번 농사를 짓는 게 아니겠어요? 시아버지는 그저 눈만 껌뻑거리며 며느리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월선은 곧바로 메밀 씨앗을 준비했습니다. 추수가 끝난 논에 메밀을 뿌렸지요. 아, 한 해에 정말 3번 농사를 짓는구나. 시아버지는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메밀은 빨리 자라는 작물이었지요. 1달 반이면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겨울은 따뜻하니 잘 될 거야. 월선은 매일 메밀밭을 돌보았어요. 10월 말 하얀 메밀꽃이 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하며 구경을 왔지요. 아이고야, 겨울에 메밀이라니. 월선댁은 정말 신기한 일을 해내는구먼. 11월 중순 메밀 추수를 했습니다. 메밀도 20섬이나 나왔지요. 이제 다 합치면 100섬이야. 만소가 계산을 해보았어요. 보리 10섬, 벼 80섬, 메밀 20섬, 정확히 100섬과 10섬이구나.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라가야, 정말 해냈구나. 네가 해냈어. 네, 아버님. 온 가족이 힘쓴 결과예요. 월선도 감격스러웠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기뻐했습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월선댁이 논 두마지기에서 100솜을 거뒀다던데요. 아이, 말도 안 돼. 그게 어찌 가능한 일이냐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내가 직접 보고 왔네. 창고에 쌀이 가득하더군. 참, 한 해에 3번 농사를 지은 셈이구먼 그래. 구경꾼들이 월선네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정말 100솜이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 대체 어떻게 한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지요. 월선은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좋은 씨앗을 골라 심고 물기를 만들고 산모작을 했어요.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믿기지가 않아서 원.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았지요. 월선의 대답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더 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사또님이 직접 오신다더라. 월선댁을 찾아오신대. 마을이 발칵 뒤집혔지요. 과연 이틀 후 사또의 가마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사또가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월선을 만나러 왔다네. 제가 월선입니다, 사또. 사또는 월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지요. 그대가 논 두마지기에서 100섬을 거뒀다는 그 여인인가? 그렇습니다, 사또. 믿기지 않는군. 직접 보고 싶은데 보여줄 수 있겠는가? 사또가 말했지요. 월선은 사또를 창고로 안내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쌀가마니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요. 이것이 모두
두마지개에서 나온 것인가? 사또가 놀라 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보리 10섬, 벼 80섬, 메밀 20섬입니다. 사또는 쌀을 한 줌 집어 살펴봤습니다. 호, 알이 굵고 윤기가 흐르는구나.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사또의 물음에 월서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여러 고을에서 씨앗을 모아 시험한 일, 산 너머 물길을 연 일, 산모작을 한 일을 말했지요. 사또는 감탄하며 들었어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로구나. 책에서 배운 것을 실천하고 물길까지 직접 만들다니. 사또는 크게 칭찬했지요. 사또, 이 모든 것은 농서에 나온 방법일 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네. 책을 읽는 사람은 많아도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지. 더구나 여인의 몸으로 이런 일을 해내다니. 사또는 월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주위에 모여 모두 구경했지요. 그때 지주 양반이 비집고 들어왔어요. 사또, 저 여자는 마을의 전통을 어지럽힌 자입니다. 물길을 함부로 만들고 농법을 마음대로 바꿨지요. 지주는 월선을 비난했어요. 그러나 사또는 지주를 쏘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전통을 어지럽혔다고? 오히려 백성을 이롭게 한 일 아니냐? 사또의 엄한 목소리에 지주는 움찔했지요. 그러나 여자 주제에 여자라고 남자들도 못한 일을 해냈는데 무슨 소리냐? 지주는 얼굴이 붉어져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또는 다시 월선을 바라봤어요. 월선, 그대의 농법을 고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어떻겠는가? 백성들이 배우면 모두가 잘 살 수 있을 것일세. 사또의 부탁에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꺼이 그리하겠습니다, 사또. 사또는 흡족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네. 내가 고을에 방을 붙이겠네. 월선의 농법을 배우고 싶은 자는 누구든 배울 수 있게 하겠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월선댁 대단하시오.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사또가 떠난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씨앗은 어디서 구했어, 월선댁? 물길은 어떻게 팠어? 힘들지 않았어? 메밀은 언제 심었소? 질문 공세가 이어졌지요. 월선은 마다하지 않고 하나하나 답해줬습니다. 함께 잘 살면 좋잖아요. 월선의 따뜻한 말에 사람들은 감동했지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월선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며느라가야, 우리 집안의 은인이로구나. 아닙니다, 아버님. 저는 가족이잖아요. 월선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만서도 다가왔어요. 형수님, 제가 형수님을 오해했습니다. 형수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 기쁨을 나눴습니다. 창고에 가득한 쌀을 보며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겠구나. 네, 아버님.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월선의 눈빛은 더 큰 꿈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월선의 집 창고는 쌀로 가득했지만 월선은 쉬지 않았지요.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죠. 월선은 마을 부녀자들을 모았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배운 것을 나누고 싶어요. 월선의 말에 20명이 넘는 부녀자들이 모였지요. 먼저 씨앗 고르는 법부터 가르쳐 드릴게요. 월선은 여러 종류의 벽실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알이 굵고 단단한 것을 골라야 해요. 병든 씨앗은 이렇게 물에 뜨니까 버려야 하고요. 부녀자들은 열심히 배웠지요. 한편 마을 청년들도 월선을 찾아왔어요. 너님, 물길을 더 넓히면 어떨까요? 다른 논에도 물을 대면 좋겠어요. 청년들의 제안에 월선은 기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함께 해봐요. 겨울 동안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았어요. 산 너머 계곡에서 마을까지 큰 도랑을 팠지요. 이제 마을 모든 논에 물을 댈 수 있겠어요. 한 달 넘게 일한 끝에 큰 물길이 완성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물길을 월선보라고 불렀습니다. 아, 월선댁이 만든 보니까 월선보지. 맞아. 이 물길은 우리 마을의 생명줄이야. 사람들은 고마워하며 희망에 부풀었지요. 그해 봄, 월선내 마을 사람들도 새로운 농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지주 양반도 월선을 존중했지요. 월선댁,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지주가 겸손하게 부탁했어요. 물론이지요. 함께 잘 살면 좋잖아요. 여름이 되자 마을 전체의 논이 푸르렀습니다. 월산보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논을 적셨지요. 하, 올해도 풍년이겠어. 시아버지가 흐뭇했어요. 월선의 논에서는 올해도 산모작을 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하나둘 따라하기 시작했지요. 가을 추수철이 왔습니다. 마을 곳곳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수확량이 작년의 3배야. 이게 다 월선댁 덕분이에요. 월선 내 논에서는 올해도 100섬이 넘는 수확을 거뒀습니다. 이제 우리 집도 부자가 됐구나. 만선은 감격했어요. 하지만 월선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아직 할 일이 많아요. 내년에는 더 좋은 씨앗을 개발해야죠. 물길도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월선의 눈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겨울이 오자 월선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퇴비 만드는 법을 연구해 볼까 해요. 땅을 더 기름지게 하면 수확이 또 늘어날 거예요. 시아버지는 감탄했지요. 아, 며느리는 정말 쉴지를 모르는구나. 쉬는 것보다 일하는 게 더 즐거워요. 월선은 활짝 웃었어요. 어느 겨울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창고에는 이제 2해치의 쌀이 가득했어요. 며느라가야, 무엇이 가장 기쁘냐?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혼자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잘 살게 된 거요. 월선의 대답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잘 사는 게 진짜 부자지. 시아버지는 흐뭇했어요. 밖에서는 눈이 소담스럽게 소복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월선의 집 창에서 빛나는 불빛은 한없이 풍성했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보면 산모작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더군요. 부지런도 해야겠지만
땅이 견뎌줄지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만담꾼 이만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